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전해왔느냐, 언제 들어왔느냐. 사실은 복희 씨가 우리나라의 옛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이 풍씨인데 이 팔괘에 손하자리 동방목괴입니다. 목괴. 동방목은 바람이라고 그래요. 바람. 목은 풍야라 그랬죠. 실제 또 나무에서 바람이 일고요. 그 동방목의 그 동이지인이라고 그러죠. 그 성이 바로 그 동방목 풍씨다. 그 우리나라의 단군이고 뭐 환인 모두 한자니 단자니 모두 다 나무목변에 썼습니다. 그 복희 씨가 주역을 지어가지고 대륙 중국 땅에 가서 폈다 이렇게 말들하고 있죠. 한단고기에 보면은 태우의 한웅천왕이 아들 12를 두었는데 다이발 한웅천왕은 맏아들로서 대통을 잇고 그 말이 태호 복희 씨가 3절 3년 셋으로 끊어지고 셋으로 연하고 못한 이런 궤도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가서 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라 때 이미 주역을 강했다는 말이 있어요. 태학관에서 주역을 강했다. 고려 때 보면은 또 김부식이 주역 건곤괴를 강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역을 들여온 문은 우탁입니다.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모두가 이렇게들 알고 우리도 어려서 다 들은 얘기니까요. 운임금 우자 성우시죠. 우탁 높은 탁자 우탁이라 하는 분이 중국 사신으로 가가지고 어느 대신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대신한테 물었어요. 이 나라에서 국보급 아주 보배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책을 하나 내놓으면서 이거다라고 했는데 주역이죠. 그래 보니까 참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고 하거든요. 바로 이거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이 이걸 어떻게 가져가나. 빌려달라니 빌려주지도 않고 좀 베끼어 간다고 해도 베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좀 보고 갈 수는 있지 않나요? 보라고. 그걸 보면서 다 외했다는 것이죠. 외가지고 귀국하는 도중 중국 조정에서 보니까 동쪽으로 서기가 뻗쳐요. 그걸 누가 보고서 누가 왔다 가는 사람 없냐. 우타기가 왔다 갑니다. 그 잡아들여라. 그 우타기를 잡아들여놓고 너 뭐 가져가는 거 없느냐.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고 주역만 왜 가져갑니다. 왜 보라고 하니 틀림없이 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치고 탄식하면서 나오자 바꾸력자 동력동자 우리 여기 중국의 우리 여기 저 고려 동으로 가는구나. 오역동이라 그래. 역동선생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성우자 그래서 우역동이라고 그러죠. 우역동 역동선생이 주역을 중국에서 가져왔다 이러죠. 그 후로 이제 권양촌 선생, 이특일 선생, 이울곡 선생, 서화담 선생, 이토정 선생 또 이 밑에 내려와서 정다산 선생 모두 주역을 많이들 연구들 하고 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근간에 와서는 최수훈 선생이 주역에서 우천오는 걸 알고서 직위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 천도교가 생기고 또 강징산 선생은 흠치엄치 태을천상원군 흠이치아 도랴 흠이하밀사바 또 역시 이제 그 후천 얘기를 많이 하고 대순 전경에 보면 이제 후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그 정산교가 모두 또 등장하고 했지 않겠어요? 김일보 선생은 주역에서 통해가지고 후천원을 알고서 음마오이유 영가무도 이걸 하고 또 전역이라 해가지고 역을 바른다. 전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두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주역을 공부한 분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다른 책 다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공부가 되나서 또 어려운 공부가 되고 그러니까 다른 책 공부하다 보니
나이 한 20씩 되고 이제 혼인하여 하고 살림하여 하고 주역 공부할 새가 없죠. 그러고 또 과거 공부를 입식 공부, 과거 공부를 이제 벼슬 하려고 많이들 했고, 또 기문사장지습이라고 해서 시직코 뭐 문장 이 직코 하는 거, 글자랑하는 거, 그런 걸 잘하면 이제 선비로 행세하고 학자 소리를 듣고 하니까 그걸 자랑 삼아서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뭐 별게 아닌 거죠. 그게 무슨 사회를 발전시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주역을 그렇게 공부했으면 참 좀 주역이 크게 진전을 봤을 텐데 그런 데로만 모두 공부를 했죠. 주역을 공부한 분은 이제 유배를 당해갔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그런 이제 다 공부했고 할 일 없고 하니까 주역을 이제 그 자리에서 공부한 분들이 있고, 또 당초부터 벼슬의 뜻이 없이 나는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자연을 설명한 주역이나 연구하자 하고서 산속 깊이 주역을 싸들고 들어가서 주역을 공부한 연구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걸 책으로 써내놓던지 하면은 아는 얘기를 하면은 역적으로 몰려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도 아는 말을 못하고 천기누설이니 해가지고 아는 말을 못하고 책도 썼다가도 태워 없애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 계승해서 이렇게 전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와가지고서 이제 또 문제가 또 세 가지 있는 거는 선비들이 전혀 주역을 몰라요. 모르고서 주역은 아무나 공부하는 글이 아니다, 미치는 글이다 이럽니다. 그거야 어려운 글이니까 요새 고산병 생기듯 그렇게 깊이를 연구하려고 너무 뇌를 쓰다 보면은 좀 이 신경 과민이 있을 수도 있고 신경 쇠약이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러나 미치는 글, 배워서 안 될 글, 아무나 못 배우는 그런 글을 성인이 전했을 일도 없고, 전했다 하면은 그것이 내려오다 그냥 말아버리지 동양 학문의 최고짜리를 지키고 왔겠어요. 그게 하나 문제고, 또 뭐 철학이니 뭐니 연구하고 모두 주역을 평생 연구했다고 하는 책을 써내려고 합니다. 주역은 원래가 문자 이전에 이러한 궤도부터 그려져 있었어요. 복글씨가 아까 말한 바로 회격, 복글씨의 역은 회격입니다. 문자 이전에 쭉쭉 작대기 그어놓고 그걸 획이라고 하고 효라고 하고 괴라고 하고 해서 그걸 놓고서 이제 정치 경제 수단 삼았으니까 그것을 글로 설명한 것이 아까 말한 자격, 무랑과 주공의 괴사 효사죠. 그 글을 해석하려면은 괴를 보고 그 글을 붙였으니까 괴를 알고 그 글을 알려고 하야 이해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괴는 모르고 글만 가지고 문장만 가지고 알려니까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논리만 쭉 자기 논리만 쭉 써내놓으니까 괴는 괴대로 그런 글대로 그 사람의 말은 말대로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그게 하나 또 이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주를 본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책들이 별도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사주 보는 책은 명리정종 연해자평, 또 점치는 책은 복서정종, 또 이제 의서에 관한 책은 이제 황제내경이라든지 무슨 의학인문, 우리나라는 동의보감, 이게 모두 있습니다. 그 책만을 공부한 게요. 주역 공부한 건 아니에요. 주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주역을 공부하고 이걸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일반에서 모두 주역 공부한 사람은 저런 걸 하고 있다. 사주 보는 사람은 다 주역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것만 공부한 게요. 주역 공부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야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주역을 공부하고 그것도 알아서 하는 분도 있을 테죠. 그런데 대부분 주역은 그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또 그 책이 주역에 글이 있지를 않아요. 그것만 공부하고서 나는 주역 공부했다 하니까 모두 주역은 그런 거 하는 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했죠. 코끼리 발가락이 내가 코끼리라고는 못해요. 코끼리가 그 발가락은 내 발가락이라고는 발가락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명리정종이나 복서정종이나 주역을 공부한 사람이 심심해서 지었던, 나는 주역은 너무 방대해서 다 또 서인들이 풀이 한개고 주자정자가 압주내고 나는 여기서 별도로 좀
점하는 거나 하나 해서 내놔야겠다. 또 소강절 마냥 이제 매화역수라는 점책이 또 있죠.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것대로 이제 또 필요에 의해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고 하는 거지 주역과는 상관이 없죠. 이제 그런 거 한 가지를 공부한 사람은 주역 전체적인 거는 전혀 땅 뛰어넘는 거다. 주역을 모르죠. 그러나 주역을 공부한 사람은 칼국수 하는 사람이 수제비 못 드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 것을 공부하는 일이 쉽습니다. 주역을 공부하고 그런 것을 알려고 하면 그건 쉬워요. 그러면은 주역을 누가 잘 알아내냐. 이 사람이 몇이고 배웠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실지가 제가 몇이고 배웠던 야선 선생님께서는 주역을 아셨습니다. 야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뭐 장시간 걸쳐 해도 다 참 못하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5살에 동네 서당에 입학을 했어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한울천 따지를 이제 배우죠. 훈장이 한울천 하니까 한울이 뭐요? 저기 높고 파란 게 한울이다. 천이 뭐요? 천이 음이다. 음이 뭐요? 꽉 막혀버리죠. 음을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 설명 못합니다. 이 음이지 뭐야 이만 난 너 못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서당 공부 않고 그 후로는 이제 선생이 없어요. 선생님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냥 혼자 사서 산경 뭐 제자 백서를 그냥 다 혼자 달통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주역을 왜 공부했느냐. 공자가 논어에 보면은 52지 천명이다. 나는 30이 입하고 30살이 되면은 이 세상에 내가 또렷이 서고 40이 부록하고 40 나이에는 하나도 의심을 내거나 의혹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52지 천명 50에 내가 천명을 알고 60이 이순나고 60살 되면은 귀로 들어오는 것이 다 순순하게 다 통해서 들려오고 70이 종심소욕하여 부류구호라 70 나이가 되면은 돼서 종심소욕 내가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고 그러나 법도는 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52지 천명 50의 천명을 안다고 하고 상이지한 분이 어떻게 나이 70에 위편 3절 가죽끈으로 그 질긴 가죽끈으로 엮은 주역을 3벌까지 떨어피도록 주역을 몰라서 공부했겠느냐. 그렇다면은 주역은 다 미리 알고 계셨고 거기다 뭔가 그 깊이 뭘 숨겨놓으려고 한 것이다. 그걸 알아내야겠다 하고서 주역을 싸들고 산중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해치셨어요. 야 선생님이 아니었으면은 이 선우천 박귀는 궤도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말한 데가 없어요. 어느 책도 없어요. 야 선생님이 다 해놓으셨죠. 이렇게 주역을 깊이 산중에 들어가서 그 공자가 지천명이라고 했는데 70에 우편 3자리라고 했다는 거기서 생각이 나가지고 주역을 그렇게 깊이 연구해서 실직의 비결을 모두 알아내셨다는 것이죠. 그 공부해가지고 나와서는 아예 그냥 사람들이 주역이 미쳤다고 하고 이주역이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야 선생님이 번뜩 하면은 그냥 피해버렸어요. 아주 저 주역에 미친 사람 뭐 우리 상대에 이럴 거 아무것도 없다고. 시문인간 유천행이라 비로소 들은 인간의 천행이 있다 하더라. 그 일본 이제 그 순사들이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 어나가 글 공부한 사람이 글 좋아서 이렇게도 쓴 거다. 그러나 시문인간 유천행이라 비로소 일시 들을 문 비로소 처음 들으니까 인간의 천행이 있다 하더라. 이놈들아 인간의 인황은 모르지만 어떻게 천행이 있느냐. 시일은 갈상코 여금여로 해망이라 서경에 있는 말인데 거리라는 폭군이 폭정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는 저 해와 같이 여천지 무궁한다. 해와 같이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리가 임금이니까 거리를 놓고 얘기는 못하고 거리가 해와 같다라고 하는 그 해를 거리에다 이제 빗대서 지목해가지고 시일은 갈상코 저놈의 해는 언제나 망할 거 없어질 거
여금여로 해망이다. 내가 망한다면 나도 같이 따라야 망해버리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걸 써붙이기 는 무슨 말이냐. 이게 서경에 있는 말이다. 그렇게 되죠. 그러나 너 일본 놈은 언제나 망할꼬 이 말이다. 시련 갈상코 이 일본은 언제나 망할꼬 이런 말이다. 저 옛날에 이 길을 이렇게 모두 집집마다 분배해가지고 길 닦은 일이 있어요. 길 닦는 거요. 신장로 길을 닦았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호주가 되니까 그 몫이가 이제 정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안 닦으면 혼이 나니까 다 닦았죠. 우리 선생님은 길을 닦는 게 아니라 중용을 놓고 있어요. 이제 중용을 두고 앉아 계세요. 그건 이제 거기 이제 뭐 이제 주재소 이제 그 뭐 그때 뭐 주임인가 뭐 이제 그것도 거기 이장하고 이제 쭉 심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안 닦았거든요. 왜 여기 길을 안 닦아? 얼마나 길을 잘 닦냐? 천명지 위승이요 하늘이 명한 것이 성품이고 솔성지 위 도요 성품을 따르는 것이 도가 되고 수도지 위 교니라 도를 닦는 것 길을 닦는 것이 교라고 수도 얼마나 길을 잘 닦고 앉았느냐. 그러고 여름은 아들딸이 6남매인데 아들딸이 6남매인데 장남 그 학렬이 화자입니다. 화하라자 진화 손화 감화 이화 간화 태화 이렇게 이름을 다 괴명을 모두 지었어요. 아주 이주액이라고 하고 아주 주역으로 그냥 뭐 생활화 하신 분입니다. 여론이 해방되던 해가 어려운 달게 하지요. 새벽에 달기 우리면 날이 새는 것이고 그 해에 달기 운다 하는 것은 해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김천 땅 화계 꽃화자 신에게자 화계라 하는 곳에서 친구 몇 사람하고 성이 오씨인데 주인 오씨 댁에서 이제 주무시다가 새벽에 깨워요. 그 이제 모두 깨우니까 일어나서 왜 한참 자고 있는데 깨우냐고. 아, 달 기울 때 되는데 다구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다구는 소리 좀 내보라고. 어떻게 우리 하냐고. 여기가 꽃화자 신에게니까 꽃게 하면 되고 주인 성씨가 오씨니까 꽃게오 하면 된다 하니까 한 사람이 그대로 꽃게오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꼬꼬꼬꼬 하고 그러니까 에이 암탉 울어가지고 칙칙해서 시끄럽게 생겼다고. 내가 해방이 좀 되면은 뭔가 좀 세상에 나가 해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내 평생 내 나이에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에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다고. 그러고서 그렇다고 내가 그냥 있을 수 없고 주역이나 좀 가르쳤어. 앞으로 세상에 이제 뭐도 서양의 문명이 과학 문명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데 우리 동양의 정신 문명이 다 모두 말살돼 버린다. 그걸 살리려면 주역이라 해야 한다. 주역을 좀 가르쳐야겠다 하고서 대둔산 석천암에 들어가서 주역을 처음으로 강의하시게 된 겁니다. 그 이 사람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 앞에서 그런 거의 이제 다 배웠죠. 주역을 배우려고 생각했는데 어디가 배울 데가 있어야죠. 옛날에 그렇게 한문만 숭상할 적에도 주역을 가르치는 곳이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비들이 주역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대둔산 석천암이 논산에서 한 30몇 개 안 되는데 논산 가야국이라는 데서 그 주역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주역을 배우게 됐죠.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해까지가 이제 13년 공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동인지에도 스승 따라 13년 그걸 쭉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을 13년 돌아가시는 해까지 횟수로 13년을 선생님이 돼서 공부했습니다. 꽤 운 좋게 그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을 뵙게 돼가지고 주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을 조금은 안다고 이렇게도 강의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주역을 그 후로 공부는 했습니다마는 참 고생이 막심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주역을 가르칠 적에 너 앞으로 일에 대해서 꾀 하나 얻어봐라 하는데 산지 박꾀라는 꾀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꾀냐면 참 깎아먹는 겁니다. 살림도 깎고 몸도 깎고 그냥 다 깎여서 그냥 형편없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저 마지막에 이제 석가불식이라 큰 실과를 이건 씨로 남겨둬야지 다 깎으면 안 된다. 이건 남겨둬야 한다.
그거 하나 믿는 거라는 건 그겁니다. 그동안 사느라고 참 고생 막심하고 살도 찌고 했던 몸이 이제 다 삐쩍 마르고 또 그 남들이 볼 적에 아주 그냥 중병을 앓는 사람같이 되고 또 그 뭐 시골에서 논마직이나 붙이는 거 다 팔아 없어요. 이제 공부한다고 또 노친 시야에 이제 부모 다 돌아가시고 참 고생 막심했죠.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이제 매년 방 한 칸씩 얻어 살면 매년 쫓겨나고 이제 그냥 해마다 옮겨 다녀야 하고 또 나무 협포살이 하는 사람이 주역을 소리내서 읽을 수도 없고 그저 어디 후미진 데 가서 좀 읽고 싶으면 읽고 집에서는 주역 읽을 수도 없고 속으로 공부하고 남한테 주역 공부했던 말 못하고 주역 공부한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주역 공부한 거 이대로 그냥 세상 썩히고 마는 겁니다 하고 참 한심한 노릇이죠. 그러다가 57 갑자년에 병이 덜컥 나가지고 그 후부터는 이제 숨도 못 쉬겠고 어지럽고 길도 못 걷고 몸이 흔들리고 답답하고 뭐 죽겠어 됐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학생 한 대시 와가지고 주역을 공부한다고 그래요. 아, 그 진작이 좀 와서 하지 이제. 병 들어서 죽게 생기는데 그러나 불감청이연정 고소원이죠. 감히 내가 주역을 아니 나한테 주역 배우라. 이건 청하지 못할지언정 이것이 내 소원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주역 가르치는 게 내 소원일진데 병이 들렸거나 죽게 생겼거나 와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하루를 가르치다 말더라도 단 한 사람을 가르치려도 한번 가르쳐 보자 하고서 병든 몸을 이끌고 서울에를 출강을 했습니다. 그래 처음에 저 홍제동에 조그마한 그 함장사라는 암자에서 이제 한 20명 같이 공부했죠. 그런데 이쪽 방에서 하다가 이제 쉴 때면은 저쪽 방에도 이제 모두 쭉 가서 뭘 얘기들 하는데 귀에 들려요. 선생님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뭐 그게 크게 뭐 서운할 것도 없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 주역 강의 하다 말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은 다소 있었죠. 그런데 어떤 부인이 딱 하니까 고려병원에 그 유명한 그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그 이상종 박사라고 그분한테 특진 받기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가서 교제를 했는지 특진을 받도록 했어요. 가서 진찰을 받는데 그 사람이 처방을 해주는데 이 심장마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심장마비가 오면 죽습니다 이거요. 죽는데 객지에서 죽지는 않고 집이 들어가 죽게는 한다고. 약국에 가면은 뭐 입에다 이렇게 물으면은 집이 들어가기까지는 괜찮대요. 그걸 처방을 해줘요. 사실은 주역을 공부했고 주역을 강의하는 사람이 죽는 것 두렵고 뭐 하겠습니까? 그저 그 부인이 가서 진찰을 좀 받으라고 하는 그게 그 성의가 고마워서 따라간 것 뿐이죠. 그런 건 뭐 상관없이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1년을 마치고 이제 주역 다 끝내고 그러고서 여기 흥사단에서 공개 강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12기지만 그것까지 하면 13기입니다 지금. 그 후로 이제 대전에서 하게 되고 청주에서 하게 되고 인천도 하게 모두 저 제주도도 가서 이제 서로 해보고 그래서 뭐 지금은 요전에는 저 원광대학교도 이제 학생들이 좀 공부한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참 그 바쁜데도 가기는 갔습니다만은 사방에서 지금 주역 강의 해달라고 야단이요. 몸을 쪼개쓸 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바빠졌어요. 가는 곳마다 또 많아요. 오늘 여기 얼마나 이렇게 주역을 공부하신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다 메워 대전을 가도 많고 청주를 가도 많고 그게 참 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50년, 50년이 됐지 않겠어요? 50. 주역 공부하는 거가 50년. 지금 70이 넘었으니까요. 강산이 5번이나 변했고 옛날 주역 공부할 그때에다 비하면은 완전히 지금 서구화 돼버리고 동양 문명이라는 건 지금 거의 다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이때에 와서 오히려 그때는 주역 공부한다는 분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역을 공부하다고 한다는 걸 생각할 적에 이게 참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게 참 좋은 징조가 되는 겁니다. 양이 전성할 적에는 양의 전성기에는 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음의 전성기에는 양이 꿈틀 그리는 것입니다. 낮이 올라면 새벽으로 헌해지고 밤이 올라면 저녁으로 침침해지지 않겠어요? 뭔가 그 시기가 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후천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공자가 주역에다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국에는 주역이 고양이 생화, 마른 버들이 꽃피는 정도고, 중국은 간방, 우리나라 간방에는 주역이 고양이 생제라 마른 버들이 싹이 돋는다 했습니다. 싹이 돋는지도 모르죠. 이제 사실 옛날 선비들도 공부를 못했고 또 안 했고 한 그 어려운 최고의 주역, 이거를 지금에 와가지고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두 공부들 한다고 하실 적이 이것이 한우리 시키는 일이 아니고 이게 무슨 좋은 징조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처음에 여기 흥사단에 강의할 적에는 이번 한 번 하면은 그저 그만이지, 한 번이나 해보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벌써 해수로 15년, 벌써 12기에 접어들고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 주역이 절실히 요구되는 세상이에요. 서양 문명, 그 과학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하고 해서 참으로 살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떨고 살이하고 위기의식 속에서 살이하고 이런 건 다 뭡니까? 가진 지금 그 흉악범들이 모두 만연하고 그 세상이 모두 난폭해지고 학원가에서까지도 모두 그 난폭해지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동양의 그 정신문명이 결여되고 이걸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서양 물질 문명만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까닭이죠. 그래서 채서급익이라, 채서급익, 서로 섰자, 서로 붙들고 그 물속에 빠져드는 줄 모르고 모두 빠져든다, 이런 말이 있죠. 채서급익이라. 모두가 지금 채서급익하고 있어요. 모두 그 서양의 물질 문명 속에 그 물결 속에 다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양의 최고의 학문이요 최고의 정신문명 주역을 공부한다고 할 적이 바로 정신문명의 지주가 되는 주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양의 과학문명을 거기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접합이 됐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를 못했죠. 못했다고 아주 싹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주역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저 주역을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소개는 하는 것뿐이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세상에 펼 수 있는 그런 이제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주역이 내려오면서 세상에 어떠한 기여를 했고 얼마나 세상을 발전시켰느냐, 이런 얘기를 좀 이제 공자의 말씀을 빌려서 하면은요, 복그시 때만 해도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짐승은 많고 수목은 울창하고 먹고 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먹고 사나 하고서 복그시는 노를 꽈가지고 그물을 짰습니다. 그물을 짜서 이러한 괴상을 보고서 이게 눈입니다. 코, 눈을 거기 걸리도록, 이는 이해라, 이게 걸린다는 글자입니다. 거기에 짐승이 걸리고 새가 걸리고 물고기가 걸리도록 그물을 짜가지고 산에 가서는 산 짐승을 잡고 또 날짐승도 잡고 물에 가서는 물고기를 잡고,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았던, 그 사냥해서 먹고 살던 수렵사회, 사냥할 수, 사냥할 력, 수렵사회가 처음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복그시 돌아가시고 신롱씨가 나와서 사람이 같은 동물로서 그걸 주식으로 할 수는 없다. 또 다 잡아버리면 나중에 사람은 자꾸 더 생기고 뭘 먹느냐, 넓은 땅을 이용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 나무를 펴다가 쟁기를 만들고 또 깎아서 보습을 만들어 거기다 붙이고 해가지고 땅을 갈고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 먹던, 농사 지어서 먹던 시대, 농경사회,
그 다음에 농경사회가 됐네요. 그러고서 이제 농사 짓고 할 적에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런 쟁기나 그런 그 농기구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야 그걸 물물교환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50리에 장 하나씩 세웠다고 합니다마는 시장을 세워놓고서 사람이 거기에 모이도록 해서 자기 필요한 대로 바꿔가도록 물물교환을 하게 한 교역사회, 장봐먹는 시대죠. 이제 교역사회입니다. 물물교환했던. 그러고서 이제 사람이 그때만 해도 이제 풀이나 엮어가지고 몸을 가리고 했지 않겠어요? 그 시경에도 보면은 상서육피연을 이니 물에야 쥐란 놈도 가죽이 있는데 사람이 어찌 몸을 가릴 줄 몰라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늘을 보고 윗돌이 우선 하늘같이 둥글게 해 있고 땅을 보고 수륙으로 갈라져 있는 땅을 보고 아랫돌이 우선 갈라지게 해 있고 이렇게 해서 옷을 지어 입은 의상사회, 의상사회가 이루어졌죠. 요순시대 때. 그러고 이제 사람이 집단에서 이제 살게 되네요. 그런데 먼 데 사람하고 좀 통상을 하여 가는데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물을 건너려고 나무를 펴다가 배를 만들고 또 나무를 깎아 노를 만들고 해서 배 타고 노를 저어서 물을 건너던 배 타고 물 건너던 승선사회. 그리고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쉽게 많이 들어옮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먼 길을 쉽게 달려갈 수 없죠. 그래서 말을 길들여서 먼 길을 쉽게 가고 소를 길들여서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고 한 승마 사회, 말 타고 소 부리고 하는 그런 사회죠. 이제 이쯤 되니까 사람이 생활도 이제 좀 부지런한 사람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곡식을 쌓아놓고 먹게 되고 생활 격차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게으른 사람도 있고 나무걸 탐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도둑을 이제 막아야죠. 나무를 베어다가 그때는 목탁을 만들어 가지고 밤이면 집 주위를 돌면서 목탁을 치고 방범을 했습니다. 방범사회지 이제 야경 돌고 하는 그런 시대. 방범사회. 범법자로 이제 범행하는 그런 사람을 막는 거죠 이제. 그리고 농사진 곡식을 방맹이로 짓찍고 이래가지고서 껍질을 벗겨 먹다 보니까 더디고 어렵죠. 그 쉽게 찌어 먹으려고 나무를 벼다 방아를 만들고 이제 학을 땅에다 묻고 학에다가 곡식 붓고 위에서 방아를 쪄서 찌어가지고 껍질을 벗겨 먹던 이제 도정사회, 방아 쪄먹는 시대. 도정사회, 찔도 정할정, 정미업이라는 정자죠. 깨끗하게 쌀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도정사회, 쭉지를 찢어서 쭉지를 벗겨내고 정한 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집단에 살고 또 봉건주의 시대 때 이제 모두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와 나라대 지방과 지방대 모두 이제 폭동 일어나고 난동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펴다가 해가지고 활을 만들고 뾰족하게 깎아서 화살을 만들고 그 무기 만약에 국난에 대비하고 전쟁에 대비했던 무기사회 무기를 쓰던 사회가 된 거죠. 옛날에는 사람이 땅을 파고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굴 속에서 살 적에는 잠은 굴 속에서 자고 낮에는 밖에 나와 들에서 이제 거처하고 그랬죠. 그런데 막 비가 퍼붓는다든지 또 겨울에 춥고 눈이 쌓인다든지 그렇지 곤란하죠 이제. 그러면 그 굴 속에서 있다 보면 이제 습하고 병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나무를 벼다 깎아서 기둥을 해 세우고 또 용마루를 틀어 올리고 이래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던 가옥사회. 이게 다 모두 괴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계사전에 다 공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가옥사회, 집 짓고 사는 시대, 가옥사회. 그러고 아주 그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들에다 그냥 버렸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체가 썩고 모두 그러면 이제 자기 부모를 버렸던 시체가 이제
또 까마귀가시가 파먹고 하면 보기가 안 좋고 또 뭘로 덮어놓으면 또 그게 바람에 날아가고 비 오면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땅에다가 이제 묻으려고 나무를 펴다가 늘을 짜고 늘 속에 시체를 넣고 그러고서 땅을 파고 묻은 매장사회 그러고서 이제 그 봉분을 직후한 장사 지내던 사회 매장사회죠. 묻을매 장사 지낼 장 묻어서 장사 지내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정치를 하고 뭐 처리를 하고 사건 처리를 하고 할 적에 노를 꼬면서 했답니다. 큰 사건은 크게 매듭 짓고 작은 사건은 작게 매듭 짓고 기결은 아예 옥매쳐버리고 위결은 헐겁게 하고 이렇게 하고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사건은 많아지고 그것 가지고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제 문서에다 모두 적발하는 그 만민이 이치죠. 그건 녹과서 이렇게 모두 해록적이는 그게 실진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백성이 살필 수가 없는데 문서에다 기록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만민이 이치다 만민이 이찰이다. 백성들이 모두 그 문서가 잘 됐나 못 됐나도 살필 수 있게 됐다. 그런 사회가 됐다 한 게죠. 그래서 문서 사회 적발하고 이제 이런 세상이 이제 된 거 아니겠어요? 문서 사회 이러한 12사회를 주역회에서 옛날 성이 착안해 가지고 세상을 발전시켰다. 이런 말씀을 공자가 계사전에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라 하는 것은 수시변역이죠. 수시변역. 따를 쓰 때시 변할 변 바꾸력. 때를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변하고 바뀌는 것이죠. 수시변역이죠. 때는 달라졌는데 변역을 못하면 안 되죠. 때는 늘 바뀝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 바뀌는 때에 따라서 민첩하게 바뀔 것은 다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은 뭐 꼭 주역이라는 책만 가지고 역이 아니라 천지 자연이 모두가 역이고 과학도 역이고 다 역입니다. 역 아닌 게 없죠. 바뀌네요. 계속. 수렵사회가 농경사회로 바뀌고 지금에 와서는 산업화 공업화 사회로 모두 바뀐 거 아니겠어요? 교역사회가 이제 화폐로 또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모두 장을 보는 그런 사회로 또 바뀐 거 아니겠어요? 의상사회도 지금 얼마나 지금 바뀌었어요. 승선사회도 마찬가지고 승마사회도 지금은 비행기 타고 공중에 나르는 사회가 됐으니까 뭐 지금 이 도정사회도 방아 찍고 이런 때가 이제 아니죠. 이제 무기사회도 극도로 지금 발달한 때가 됐고 가옥사회도 뭐 수십 층씩 모두 아파트를 지어놓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됐고 문서사회로 말해도 이제 그게 노를 꼬면서 사건 처리했던 것이 문서에 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컴퓨터 뭐 인터넷이니 뭐 이렇게 또 바뀌지 않겠어요? 이렇게 모두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바뀌는 바꾸력자 역. 이 역을 왜 공부하느냐? 바뀌는 때에 따라서 민첩하게 거기에 잘 바꿔가면서 대처하라, 변혁하라. 수시 변혁하야 이 정도다. 수시 변혁 정도라 하는 말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주역 공부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나이 20살에 대둔산에서 주역을 공부할 때, 야 선생님 모시고 공부할 때요. 충남 대덕군 기성면에 사는 젊은 사람 하나가 와서 같이 주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 사람이 한 번은 우리 집이 갈 테니까 좀 따라가지 않으려냐고 우리 집 구경도 좀 하라고. 그래 밖에 있으면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고 산 밖에 있으면 산 중에 또 들어가고 싶은 것이고 산 중에 오래 있다 보면 또 밖에 나가고 싶죠. 그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집에 가 저녁을 먹고 앉았으니까 하는 말이 이동리에 조선 8문장의 하나고 충남의 웅문이라는 건 제일 큰 문장이라는 말입니다. 웅자 웅문. 이현산 선생 아주 유명한 선생이죠. 이현산 선생이 이 동네에 사신다. 깜짝 놀랐죠. 가서 배울라느냐 그래요. 이 사람아
공부하는 사람은, 배우는 자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천리길도 못 않고 찾아가서 배우는 것인데, 내가 마침 여기를 왔고 그런 선생님이 이 동네에 계신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얼른 가서 뵙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따라 갔어요. 그 옛날에 서당이라는 게 이제 아랫방이 있고 윗방이 있고, 선생님은 아랫방 아랫목에 계시죠. 그래 아랫방 아랫목에 가서 이제 절을 하고 뵀어요. 그 선생님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대둔산 석천남이라 하면서 야산 선생님 모시고 주역을 공부합니다. 그 주역 공부했으면 그 괴뢰도 하나 얻은 거 있느냐. 산지 박괴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그 윗방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같이 서로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누라고. 그 윗방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두 상투도를 하고 두루맥이 있고 한복 입고 이제 이라고 해서 나이가 한 30 이상 되고 한 10년 이상, 나보다 한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춘추 좌전을 놓고 입고 있어요. 춘추 좌전만 해도 참 큰 글이죠. 여간 사람 공부 못하는, 그런 글을 못하는 그런 큰 글을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이제 오래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다 나이가 30이 넘고 했으니까 그런 큰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기가 무섭게 하는 말이, 그 젊은 사람 주역 공부한다고 하지 말라고. 주역이 무슨 글인데, 주역은 성인의 글이요, 우리 동양화문이 최고의 글인데 머리 깎고 양복대 이걸 치고 다니면서 주역 공부한다고 하냐고. 그 수치스러운 데 하지 말고, 그것은 바로 성인을 모독하는 것이고 주역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 말도 옳긴 옳지요 이제. 그러나 이제 주역에 있는 말을 가지고 얘기는 하여갔대요. 내가 실제 주역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주역 그 서문에 있는 말 그대로는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있느냐면, 여건 변여이개니 수시 변역하야 이 종도야라. 역이라는 것은 변역하는 것이니, 여건 변역이니 수시 변역하야 때를 따라 변역을 해서, 그러면서 도를 따라 하는 것이다. 수시 변역이라는 것은 때가 바뀌었으니까 그때에 따라서 얼른 변역한다는 말이고, 내 자신이 또 바뀌는 것이고, 종도라는 건 바뀐다고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면 안 되죠. 원칙적인 거는 또 원칙적인 대로 따라야죠. 도는 도대로 따라야죠. 수시 변역을 하면서 도는 따라야죠. 도의 원칙도 무시해버리고서 수시 변역만 해버리면 사람 버리죠. 그래서 세상이 모두 머리 깎고 양복 입고 하기 때문에 수시 변역하느라 한 것이고, 또 모두가 덮어놓고 수시 변역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성인의 글을 공부하고 도를 따르려고,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 깎고 양복 입고 한 거는 수시 변역하는 것이고, 주역 공부하는 건 종도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랫방에서 현산 선생님이 거기 그 젊은 친구 일이 내려와서 나하고 얘기해야지 거기 대화할 사람들이 못 되니까 이리 내려오라고. 그래 내려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참 많은 걸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배웠어요. 그래 그 말을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참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 모두 친구들이 오시면 모두 이제 요놈이 현산한테 가서 이러고 했다고 이제 자랑 삼아 말씀 다 그랬어요. 사실 여기를 하는 건 바뀌는 겁니다. 밤이 오면 밤으로 살이하고, 낮이 오면 낮이로 살이하죠. 밤인데 낮이로 알고 낮인데 밤으로 알아도 안 되고, 봄인데 가을로 알아도 안 되고, 가을인데 봄으로 알아도 안 되죠. 그때 대처해 나가야 하면서 여건 또 밝은 낮을 좀 더 불을 밝혀가지고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겨울 추위에 온실을 메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름 더위에 또 냉방을 만들어가지고 서늘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가 바뀌는 데 따라서 잘 바뀌고 대처하면서 또 거기에 해당한 또 연구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내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걸 또 알아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또 발전시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역에서 12사회도 나온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역인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여갔네요. 예.